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아이네상스에서는 노예의 길 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Why the worst get on top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사악한 자들은 아무래도 번역이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worst는 사악, 그러니까 evil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최악의 인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제 제목 그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이유와 그 위험을 소개를 해줍니다. 딱 요즘의 이제 한국,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하이에크가 예언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챕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나라의 권력자가 착한 사람이면 그저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기분은 아마 들 거예요. 착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의 악을 없애줄 것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자비롭고 아름답고 도덕적인 뭐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그랬어요. 어릴 때는 이제 전래동화 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슬슬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 이 챕터에서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체주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가 이제 핵심이고 문제라고요. 전체주의 독재라 하더라도 어떤 유능하고 선한 사람이 한다면 이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는요. 그것이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정부 모델일까요? 어떤 강력한 전체주의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는 목적이 그 선한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그런 모델. 하예크는 어떤 사람이 그 체제를 운영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주의 체제 그 자체죠. 전체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들이 어떤 뭐 우연하게 나타난 부산물 같은 게 아니고요. 어떤 전체주의의 형식이든 간에 조만간 분명히 나타날 현상이라는 주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이제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하예크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체주의 시스템화에서 어떤 민주적인 정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자신은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제 독재 권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제 경제 계획을 포기하든지 하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독재자는요. 통상적인 도덕 가치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에 실패하든지 그런 선택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선택할 때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때 좀 다를 거예요. 노골적으로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내로남불의 어떤 나쁜 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로 향하는 사회에서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국 요즘 정부가 이제 요직에 앉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뻔뻔하지 않나요? 전체주의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한국이 각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저열한 인물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진정성을 가진 집단이라면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 원칙을 깨면서까지 사회주의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쓰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하게 강제성을 이제 띠는 형식으로까지 행동하기는 꺼리겠죠. 양심이 있거든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주의 이상과 같은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은 대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용인하지 않을 방법을 쓰게 되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전체주의자들이죠. 원래 이제 독일의 나치즘이나 뭐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성공하기 앞서가지고 사회주의 정당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 정당들이 자기들이 어떤 시사했던 방법들을 채택하기는 꺼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좀 이상적이어가지고 어떤 기적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가 이제 어떤 사회 전체 조직화의 어떤 특정 계획에 동의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요. 전체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기다리지 못했죠. 게다가 이제 민주주의 제도에서 절차는 원래 오래 걸립니다. 추진력이 다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못 참는 전체주의자들은 다수를 모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떤 군대식 조직화 같은 것을 꾀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이제 전체주의적 규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이를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시킬 수 있는 집단을 모으겠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주의 체제를 강요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전체주의적 강요를 시도하려는 권력 측, 그러니까 이제 다수 집단이 어떤 사회에서건 간에 최선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존재하는 최악의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예크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큰 집단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복잡한 진리나 진실 같은 게 아닌 어떤 단편적이고 쉬운 이야기들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이제 견해나 취향 같은 거는 더 분화가 되는 특성이 있죠. 특정 가치 체계에 대해서 서로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 제각각인 편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집단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수가 되기 어렵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찾으려면 어떤 원초적이고 낮은 도덕 수준과 지적 수준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통일성과 유사성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거는 무슨 어떤 국민 대다수가 도덕 수준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피라미드 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려면 쉬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복잡하거나 어떤 심화된 도덕적 문제는 이야기를 하면은 갸우뚱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것조차 이제 분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되는 커다란 집단을 모으려면 그렇게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막연함의 파워예요. 반복해서 이미 만들어진 어떤 가치 체계를 계속해서 이제 귀에 대고 크게 자주 틀어주면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순종적이고 잘 속는, 잘 선동당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막연하고 불완전하게 형성된 자기의 이제 사상들은 이제 쉽게 흔들리죠. 열정과 감정이 이제 금방 일어나가지고 전체주의 정당의 크기를 부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대 그들과 같은 어떤 대립의 구도를 잘 만들어내는 선동가들, 그런 선동가들의 능숙한 노력과 관련이 된 건데요. 우리 대 그들,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적을 만들어내는 레토릭은 대중을 모으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공통 투쟁을 하게 만들고 집단을 견고하게 만들어냅니다. 아주 교묘하면서도 본성에 기반한 제가 보기엔 아주 비열한 정치인들의 장난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재벌들이 공격당하고 뭐 기득권이라는 적이 만들어지고 뭐 적폐, 친일, 뭐 온갖 낙인 찍기 같은 것들이 다 우리 대 그들 그런 구도의 일환이죠.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작동하면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아가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이에크가 1940년대에 쓴 이 책에 그대로 무슨 예언서라도 되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네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자나 자원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할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뭐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있나요?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나 고민을 했겠죠. 사실 사회주의자들은 아마 자본, 물자, 자원 이런 게 이제 인류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이론에만 머물 때는 이제 어떤 국제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순간 사회주의는 과격한 민족주의가 된다고 하예크는 말을 해요. 이 사실이 이제 왜 사회주의의 실행이 모든 곳에서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속 좁은 배타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하예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공동체 혹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면, 만일 이것들이 개인의 목적들과 별개로 더 우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개인들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 개인이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즉 그가 잘 인지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한에서만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전반적 존엄성을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이런 구성원이라는 사실에서만 도출한다는 것은 이 집단주의 사고방식의 필연적 결과이다. 정말 인간의 humanity라는 개념 자체와 어떤 형태이든 국제주의의 개념은
완전히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의 산물이며 집단주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죠. 개인보다 국가나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개인의 존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애, 인본주의 이런 개념이나 국제주의 같은 것은 사실 그런데 완전히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의 산물이죠. 어떤 전체주의나 아니면 집단주의 사고체계와는 철저하게 모순이 되는 개념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어떤 정치인들이 자신을 인본주의자라고 칭할 때는 그래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여길지 모르겠는데요. 정치적으로 어떤 집단주의를 강요하고 표방하는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양심이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랬었죠? 그리고 집단주의가 특정화되고 배타적이 된 데는 하예크가 지적하는 또 다른 또 핵심 기여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열등감의 발로인 경우가 아주 흔하며 그래서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비구성원들에 대해 어떤 우월성을 부여해줄 때만 그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개인이 집단 안에서는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과격한 본능이 외부인들을 향한 집단적 행동에서는 마음껏 구사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개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그 집단 속에 함몰시키는 2차적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몇 번씩은 마주치셨을 거예요. 자신들을 어떤 깨인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소위 깨시민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게 좀 스위치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저 이제 강력한 권력 같은 걸 악덕이라고 보고 그런 권력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진정성이 있는 좌파들도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해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좌파, 버트랜드 러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죠. 한국도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강력한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컸죠, 사실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 권력을. 그런데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사람들의 목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들에게는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설계하겠다는 어떤 일념으로 말이에요. 바로 하예크가 지적한 이 전체주의자들의 깨달음에 기인한 것이죠. 러셀이 너무나 잘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나의 계획에 따라 조직하려는 욕구 그 자체가 대개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은 권력욕보다는 오히려 집단주의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결과이다. 즉,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만큼 막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창설해야 하며 그들의 성공이 그와 같은 권력을 얼마나 달성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국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표현조차도 여기서 좀 예언을 한 것 같네요. 한국에서 점점 정부가 커져가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아마 이제 절대 권력을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면. 집권을 얼마나 길게 하겠다고 여당 대표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위험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요. 그리고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도덕 체계에도 어떤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집단주의 체제에서는 전 두 가지 중심적인 특징이 사실 있죠. 첫 번째는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목적 체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집단들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부여하라는 어떤 절대적인 욕구,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특징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도덕 체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 체계는 어떤 개인적인 양식이 자유롭게 그 자신의 규칙을 적용할 여지를 남겨주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요구되거나 어떤 허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규칙도 없습니다. 집단주의 도덕들은 우리가 어떤 도덕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아주 과격하고 원칙도 없죠. 개인주의의 윤리와 비교를 해보면요. 개인주의 윤리에서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행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속이거나 훔치거나 고문하거나 어떤 신뢰를 배반하는 그런 게 해악이 발생하는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나쁜 것들이죠.
더 큰 목적이 있든지 그런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개인주의에서는. 우리가 만약 이제 서로 다른 나쁜 것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주의에서는 어떤가요? 전체의 선, 뭐 공동의 선 그런 것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은 개인주의 윤리에서는 모든 도덕적 부정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런 윤리적인 혼란은 무척 위험합니다, 사실. 한국도 이미 이런 국면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이미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 우리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는 지지자의 구호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반대자들에 대한 어떤 가차 없는 억압, 뭐 개인적인 삶과 행복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같은 이제 하이에크가 지적한 것들이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공통된 최우선의 목적을 위해 가면서 어떤 일반적인 도덕이나 규칙이 존재할 여지를 남겨놓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명령하고 지시만 남고 있죠. 다들 이제 그런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투신해서 얻어낼 그런 보상이 권력이에요. 다른 이들을 이제 복종시킨 데 따르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이 양보하는 어떤 잘 작동하는 막강한 전체주의 기구의 일부란 데서 얻는 그런 즐거움 같은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나타났던 감시기구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 게슈타포나 강제수용소, 뭐 선전부, 친위대, 홍위병 뭐 그런 것들이요. 우리 이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키워가면서 비대해져가는 전체주의 정부를 경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우울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챕터가 정말 오늘날 한국 현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예의 길, 오늘로 이제 총 7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뒤쪽 챕터들은 굳이 제가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까지로 해서 노예의 길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흥미롭고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찾아서 새로운 주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아이네상스에서는 이제 노예의 길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Why the worst get on top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악한 자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번역이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worst는 사악, 그러니까 evil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최악의 인간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제 제목 그대로 집단주의,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이유와 그런 위험을 소개를 합니다. 딱 요즘 이제 한국도 좀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이제 하이에크가 예언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의 챕터입니다.